안녕하세요. 월홀입니다. 저희 임장 챌린지 두 번째 주 네 번째 시간 위례입니다. 위례는 자, 제가 포인터를 좀 쓰겠습니다. 위례는 네 번째예요. 저희가 미사, 의정부, 인천의 서구, 검단, 신도시 그리고 네 번째로 위례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장 브리핑을 제가 10분 이내로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고민이네요. 저희가 아직 단톡방을 마련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실시간은 아직 사실은 기술력이 없어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저를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위례입니다. 위례는 제가 이제 함께 임장하는 헐크루님들과 다녀왔습니다. 위례. 위례가 일단 행정구역상으로 서울 송파구 그리고 하남 경기도의 성남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행정 구역이 합해진 곳이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동산 정책의 규제상으로도 그렇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위례에 다녀왔고요.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도 제가 촬영을 하는데 일요일 날 촬영할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촬영하고 제가 명절을 보내고 또 임장을 빠르게 돌아가는 임장 챌린지 제가 여러분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또 많이 보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 임장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 보고 있고요. 우리 챌린저님들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나요? 제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임장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있으면 다 끊어졌을 말인데 저희는 편집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위례 임장 경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남위례역은 개통을 했죠. 8호선 남위례역에서 내려서 남위례역의 구역들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레미안 이편한 여기 세 개의 단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세 개의 단지를 지나서 이렇게 끼고 지납니다. 중심 상업지구를 지나고 인근의 스타벅스를 지나고 지나. 자, 아마도 남위례 쪽의 스타벅스 쪽에서 많은 임장 챌린저분들이 임장 국룰 10시에 모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도를 가지고 출발하셔서 위로 올라가십니다. 남쪽에 세 개 단지 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쪽 세 개 단지는 좌측에 보시면 프로지오 1, 2, 3단지, 우측에 지금 힐스테이트 중대형 단지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레미안으로 올라가서 세 개 단지를 보면서 지나가고 여기는 이제 성남 권역이죠. 그리고 하남 권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서 이 코스에 프루지오 더힐 호반을 보게 됩니다. 자, 프루지오하고 호반하고 더힐 같은 경우에는 자, 프루지오, 호반, 더힐 세 개 단지. 그렇죠. 여긴 아직까지는 성남이에요. 아래쪽 1코스 세 개 단지, 2코스 세 개 단지는 다 성남입니다. 자, 이 성남의 세 개 단지 호반과 프루지오는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힐도 마찬가지로 53평형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 평형 34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골프장 뷰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그린파크 프루지오하고 남위례 쪽에서의 가장 하단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롯데캐슬이 나옵니다. 롯데캐슬이 하단 단지인 이유는 약간 역과의 거리. 왜냐하면 남위례 쪽의 세 개 단지는 남위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물론 롯데캐슬도 위례중앙역이 생기게 된다면 이후에 위례중앙역 도보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의 위례는 이제 남쪽 위례와 북쪽 위례가 있는데 현재 상태의 위례에서는 8호선 라인 이렇게 애둘러 가고 있잖아요. 남위례역 그리고 지금 복정역, 그러니까 장지역과 복정역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역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다 이렇게 사이드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거나 이런 곳에 있는데 유일하게 남위례역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안쪽으로 가장 들어와 있는 하남권역의 롯데캐슬 쪽 인근이
위례 남위례 내에서의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단지다. 그리고 아래 남위례 3총사는 현재 상태에서의 8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기가 있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남권역과 하남권역이 비조정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파권역, 현재 상태에서의 송파권역이 규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코스, 2코스 성남권역을 지나서요. 이렇게 밟아 나가고 그 이후에 4코스로 보면은 위례중앙역 광장으로 갑니다. 위례중앙역 광장에서 펼쳐져 있는 주상복합 단지들, 아이파크, 더샵, 인스빌 이런 단지들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위례중앙역 안에서 중앙공원 쪽에 위례라고 빨간색 글씨로 조형물이 있는데 이 조형물 앞에서 임장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임장 챌린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임장 챌린지 표지였는데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례 빨간 조형물, 위례 중앙 광장의 빨간 조형물 앞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 조형물 앞쪽에 위례 트램, 위례선이죠. 위례 트램에 어떤 개통가를 알리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주상복합 단지와 위례의 대장 단지라 송파권역의 대장 단지라고 할 수 있는 24단지, 22단지를 이제 쭉 지나서 물건 브리핑 받으실 수가 있겠죠.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 특히나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송파권역은 어지간한 송파 중부 쪽보다 송파 중부 남부보다 시세가 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위례의 절대적인 강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락률이 호가의 하락률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의 그린과 그 다음에 푸르지오 22, 24단지를 거쳐서 여기는 위례가 시세가 차이 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학군인데요. 서울학군, 송파학군을 또 이 송파권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북위례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가시면은 이제 송파 하남권역 지나가게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창곡천, 위쪽으로는 장지천이 있는데요. 이 장지천을 우리가 왜 호수공원이라고 하고 한창 정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권역 즉 남위례의 그 장지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을 북위례라고 합니다. 북위례는 전년도 즉 작년부터 정확하게는 2021년 1월 2021년부터 호반 서밋 입주를 시작해서 전년도에 입주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직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분양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3년 신도시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3년 걸려 있습니다.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례라든지 이렇게 검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수도권 내에서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번 13 대책 때 규제가 풀렸는데 이제 8년, 10년 있던 그런 전매 제한 기준이 수도권 택지지구는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매가 해제된 단지들이 있고 해제가 되지 않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북위례라든지 이렇게 전매 제한 8년, 10년 이렇게 묶여있는 단지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이런 단지들이 지금 물건에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3년이 도래한 단지들도 있지만 이런 도래한 단지들이 지금 시장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타고 물건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수요자들 이런 단지들은 가점으로 지금 당첨자 가점 혹은 공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액 순차제를 기준으로 얼마나 통장을 오래 부었느냐 10만 원씩 이런 것들로 당첨자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용도로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풀렸다라고 해서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그리고 부동산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건들이 막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등기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2년 좀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 지역이 아닌 하남 권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 되긴 했지만 등기일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의 기준을 채우려고 한다면 또 2년을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일해 쪽을 임장 가보시면 물건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매 제한과 실거주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일해가 2021년 1월부터 입주를 했지만 지금 거래가 되는 단지는 호반유래, 서밋 요 정도 단지 외에는 기존의 북일의 단지들은 전매가 되지 않고 있다. 혹은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 정도를 기준, 혹은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북일의 어떤 지금 입지 그리고 상품 그리고 이 북일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죠. 현장에서. 자, 스타필드 시티를 끼고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지하부터 10층까지 있는 스타필드 시티를 끼고 위례에 이런 상권들이 크게 없었는데 그래서 송파 장지 쪽까지 나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스타필드 시티가 도심형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끼고 들어가면 인근 뭐 아파텔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제 보시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쭉 올라가서 북일에 좀 언덕 북일에로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내려오시면 이제 여기는 거여마천 뉴타운. 거여마천 뉴타운 중에서 2개 단지가 입주를 했는데 입주한 2개 단지를 또 보실 수가 있으시고 또 거여마천 뉴타운 거여 마천 그 뉴타운에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역에서 이렇게 북일에서 지나서 마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귀가하실 수 있는 코스로 해서 움직였고요. 실제로 뭐 우리 검단을 걷는 정도 내외예요. 그래서 6km에서 8km 사이로 저희가 임장 코스를 짜고 있고요. 2시간에서 한 3시간 부동산을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코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미래 성남 권역의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레미안, 위쪽으로 올라가면 성남 권역의 프루지오 더힐 호반을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 3코스는 위례 권역에서의 뭐 프로리체, 롯케, 프루지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례 하남의 남위례의 3총사이고요. 여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휴먼링이라고 있어요. 휴먼링이 어디냐면 위쪽에 장지천과 아래쪽에 창곡천을 끼고 이게 지금 펜이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창곡천을 끼고 이렇게 요 휴먼링이라고 하는데 이 녹지축이 있어요. 요 안에 녹지축이 있는데 이 녹지축을 끼고 요 안에 있는 휴먼링 안에 있는 단지가 1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앙에서도 위례 중앙역, 위례 신사점이 들어오는 위례 중앙역 인근의 단지들이 대장인데 위례 중앙역 단지들은 중대형 평형이 굉장히 많고 이 중대형 평형의 주상복합 단지들은 이제 위례 중앙역 상권과 위례 중앙역을 가장 인근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최고의 단지이다. 이 중에서 또 뭐 일반 단지들이 있고 얼마나 안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시세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송파 권역이냐 그다음에 성남 권역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시세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례 중앙역 인근의 중대형 평형 단지들, 특히나 서울에 있는 단지들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이 없어서 호가의 하락이 크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례를 본다라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훑어와야 되냐면 송파의 잠실부터 훑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지역 이렇게 좋게 송파를 우리가 위례를 임장했다고 해서 위례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위례를 크게 봐서 잠실에서부터 훑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 좀 볼게요. 잠실 같은 경우 잠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송파구 권역 내에서 가장 대장 단지인 잠실
잠실의 최상단이 전고점 25억 6억에서 내려왔죠. 20억 2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잠실, 그 다음에 잠실의 막내가 현재 파크리오인데 파크리오가 17억대, 원래는 16억 후반까지 실거래가 됐었죠. 파크리오가 16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 최근에는 17억 이하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이 전고점 대비해서 엘스와 리센트는 21억 선까지 다시 복원됐고, 그리고 파크리오는 17억 선, 이렇게 기준을, 송파의 상단은 20억, 21억, 파크리오 17억,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송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헬리오시티, 신축 헬리오시티는 최고가 23억 7천까지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최저가 16억, 10억 후반대까지 거래는 됐었죠. 그래서 최저 16억대 거래가 되었고, 지금은 16억, 17억 정도, 16억 선, 16억대가 거래된다. 자, 잠실 20억, 21억, 엘스리센스, 그 다음에 파크리오 17억 선,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16억 선,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고요. 그 안에서 송파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아래쪽에 있는 기축 단지인 구축이죠. 구축인 올림픽 패밀리타운. 올림픽 패밀리타운은 최근에 15억 거래가 있었고요. 실거래가로 14억 천 거래도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잠실 20억, 21억, 파크리오 17억, 헬리오시티 16억 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있는 구축 30년 차가 넘은 올림픽 패밀리타운이 14억 천, 이제 15억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중부에 남부의 재건축 단지들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세를 알 수 없지만 15억 내외에 거래가 되겠죠. 혹은 그 이하로 거래가 될 겁니다. 헬리오시티가 지금 16, 17억 선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선으로 이제 송파 중부 남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거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파크 하비오라고 해서 문정 장지역 쪽 인근에 있는 단지가 최근에 12억 9천에 거래가 11월에 되었고요.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아래로 더 내려온다면 여기 파크 하비오죠. 12억 9천에 거래가 되었고, 시세 자체가 벌써 뭐 한 2020년으로 쭉 많이 내려갔습니다. 2020년 내려갔고, 그 다음에 파인타운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더 내려오면 이제 위례인데, 이 위례 이제 송파 권역 내에서 16억, 17억 선으로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헬리오시티 자체가 형님인 그러니까 송파 24단지 22단지 같은 경우에는, 즉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지금 10년 차가 되었거든요. 10년 차, 2013년 산입니다. 그래서 철도망이 없는 위례 신도시의 송파권역의 대장 단지가 16억, 17억 선이 호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헬리오시티로 가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송파권역 전체를 비교해 보면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대장 단지이고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단지들은 지금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거래가 14억 9천, 즉 15억 선까지 터치를 거의 했었는데, 현재 1월에 9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매물들이 9억대, 9억 후반, 중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위례 신도시의 하단, 하남 권역인데 하단이 9억대까지 내려왔다라고, 10억 언더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9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위례의 하단 9억이라는 게 싸냐 비싸냐를 또 따져보자면, 물론 무조건 그러니까 이 위례 내에서 상단이 호가가 16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 13억대 매물들, 물론 24단지, 22단지는 아니고 송파 내에서 핵심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단지 내에서 13억대 매물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이 10억 언더로 내려가고 있는데, 서울 내에서 신축 단지들이 10억 언더로 내려가고 있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울 권역 내에서 중하위 급지의 신축 10억 언더, 그리고 송파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위례 신도시의 하단이 10억 언더,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위례 자체를 송파 잠실에서부터 좀 시세를 비교하면서 왔고,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하남 미사에서부터 그다음에 감일 아래쪽으로 송파 구성남,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뭐 성남과 판교 이런 식으로 서로 이 급지들을 비교하면서 상품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장이라는 게 전체적인 지역 분위기와 상품들,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송파 내에서의 급지와 위례 상품의 상관관계, 그리고 더 크게 시야를 확장해 본다면 이 송파와 강동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급지 내 미사나 아래쪽에 구성남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비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미사를 임장을 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미사와 위례 신도시를 또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임장할수록 헷갈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임장 코스를 짜서 임장하시면서 위례의 하단, 위례의 상단, 입주를 해서 2년이 한 바퀴 돌지 않아서 물건이 없는 북위례의 분위기, 그리고 송파권역에서의 뉴타운인 거여마천 뉴타운까지 한 큐에 훑을 수 있는 임장 경로였습니다. 제가 상품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헐크로 임장하면서 상품 설명을 거의 50분 가까이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0시에 만나서 임장 브리핑을 하고 하면 11시 넘어서 출발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임장 좀 뭐라 그러죠? 출발을 하는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장 브리핑을 미리 들으시고 10시 정도에 출발하셔서 임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이래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우리 경로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스타필드 끼고 이렇게 이동하셔서 올라가시고 거여마천 뉴타운까지 내려가는 코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상품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위례자이더시티가 지금 3월에 입주를 하는데, 여기가 84A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84A 경쟁률이 1178대 1이었습니다. 분양가가 위례자이더시티가 7억 9천이었는데 인근에 있는 위례 롯데캐슬이 최근 거래가 9억 2천이었습니다. 자, 7억 9천, 9억 2천. 물론 입지도 상품도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178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건데, 아직 3월 입주 대비 문제가 다 완성되지 않아서 제가 임체를 여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임체를 위례중앙역 위례 광장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서 자이더시티가 이렇게 요즘에 모든 자이가 센트럴 자이, 의센자, 탑센자, 그 다음에 위례 자이더시티 다 외관이 똑같구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다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서 위로 올라가시면 호반 서밋, 포레샤인 이런 단지들이 정말 여기 북위례 쪽에서 시세가 송파권역이기도 하고 또 호수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례중앙역에서 두 개가 지나가죠. 위례 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위례선, 남위례 쪽 분기돼요. 위례중앙역에서 남위례 쪽으로 가고 복정역 쪽으로 가고 트램이 이렇게 해서 위례 기본 계획들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착공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마천역, 여기 역사 정확하게 위치는 여기고요. 이렇게 해서 마천역 5호선 환승할 수 있고 8호선 환승할 수 있고 위례중앙역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례 위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을 올해 하게 되면은 2025년 9월에 완공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위례 신사선이 이제 위례에 날개를 달아줄 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착공을 못했고 2023년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빠르면 2028년, 2029년에 완공을 하게 되겠죠. 위례 중앙역 위신선은 한마디로만 표현하면 삼성역까지 10분 걸린다. 네, 끝이죠.
네, 그래서 의뢰중앙역, 네, 의뢰 신도시의 가치를 높여줄 어떻게 보면 GTX는 아니지만 GTX급으로 파급력이 있는 노선이고 가는 노선마다 모든 노선 7호선, 8호선, 3호선, 9호선, 신분당선 이런 노선들과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례는 4만 5천 세대 남위례 북위례 합하게 된다면 4만 5천 세대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합하게 된다면 4만 5천 정도의 세대가 되고요. 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구성남, 위쪽으로 감일, 더 위쪽으로 교산과 미사신도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도시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설명드릴 부분은 많이 있지만 상품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코스 밟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장 챌린지는 타임스탬프로 내가 이번 주에 다녀왔어요 라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표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중앙역의 중앙광장에 보면은 위례라는 이런 상징물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촬영해 주시면 임장 챌린지 샷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장 찍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의 임장갈 결심을 돕겠습니다. 임장 챌린지 위례까지 잘 다녀오시고 저희는 내일 단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한 분에 한해서 저희 임장 챌린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임장 챌린지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주죠. 5회 6회 임장 챌린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